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를 진행할 라인테크 시스템 컨설팅 전담 조직인 백테크놀로지 코리아에서 BIM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손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건축물 총량 에너지 대응 전략 방안으로서 라인테크 시스템에서 개발한 총량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인 에코2OD를 레빗 기반에서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한 스마트 에코2 for 레빗 1.0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관련한 에너지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오늘 소개해 드릴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 대응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라인테크 시스템에서 개발한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 대응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고 끝으로 지속 가능한 설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라인테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인테크 시스템은 올해로 창립 2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반세기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AEC 분야에서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사로서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기존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BIM 분야의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미국의 백그룹이라는 건설사와 함께 선진 BIM 기법과 솔루션들을 소개하고자 백테크놀로지 코리아라는 BIM 컨설팅 전문 조직을 설립하고 컨설팅, 솔루션, 교육 및 개발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빔시프트라는 모토 아래 국내 및 해외 전문 BIM 관련 솔루션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건물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친 솔루션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라인테크 시스템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분량의 주제와 내용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역량의 한계 때문에 세부적인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루지 못함을 감안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이번 장에서 다루게 될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의 시작과 끝이 바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온실가스에 대한 용어는 익숙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계기가 2009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절감하겠다는 공약을 공표하였습니다. BAU, 즉 배출 전망치란 감축 목표를 공표한 2009년 당시 기준으로 예측한
2020년 배출 예상 전망치에 대비하여 2020년도까지 30%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산업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로드맵의 주요 골자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도입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2015년 1월부터 한국에서도 시행되었습니다. 즉,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로드맵 전문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로드맵의 일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건물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체감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산업 전반의 변화된 정책들을 피부로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에너지와 친환경이라는 화두가 비단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드맵 중 건물 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건물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 연도별 예상 감축량과 세부적인 실천 항목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앞서 소개해드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구체적인 실천 목표는 2020년을 목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달성해야 할 감축 목표가 구체화되어 있고, 만약 해마다 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 강화된 기준들을 발표,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물 부분 세부 이행 계획들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건축물 관련 세부 이행 계획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신 사항도 있으실 것이고 생소한 사항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지침들은 크게 나눠보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사항과 기존 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저감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 세부 실천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사항과 기존 건축물의 성능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업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사항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건축물 단열 기준의 강화입니다. 현업에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공감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물 설계 시 적용하는 단열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추후 2015년, 17년, 19년에 걸쳐 세 차례 단계적으로 또 강화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업무용 3,000회배 이상의 건축물 대상에서 2016년도에는 그 이외 용도 3,000회배 이상, 2017년에는 모든 500회배 이상의 건물에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로드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 저감에 대한 세 가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입니다. 현재 세움터를 이용한 인허가 접수 시에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입 항목은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의 항목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 효율 인증 등급제가 있습니다.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보급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취득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비 인증과 본 인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다루게 될 업무용 3000회 이상 건축물은 1차 에너지 소요량을 평가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에코2O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에 대해서 산출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제를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이 제공하고 있는 평가 프로그램은 에코2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위한 평가 툴은 에코2OD, 즉 오피스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두 가지 솔루션은 별개의 솔루션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화면에 보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2020년까지 꾸준히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즉, 현재는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빠르면 올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므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변화하는 환경에 경쟁력 있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에너지 관련 변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책들 중에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란 1년 동안의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 에너지의 사용량을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나누어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을 일정 기준 이하가 되도록 에너지 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글자 그대로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는 건물의 부위별로 입력하는 방식이어서 전체 건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량적인 성능 판단이 어려웠기 때문에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도입함으로써 전체 건물에 대해서 정량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성능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에 대상이 되는 건물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하여 법적 기준 건축물 기준보다 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같거나 더 작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의 그림에서처럼 설계자는 기준 건물보다 에너지 소요량을 낮추기 위해서 고성능 창호의 시스템의 도입, 이중 외피 시스템의 도입, 폐열 회수 환기 시스템 혹은 연료 전지 등과 같은 재료적 설비적인 추가적인 적용을 통해서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을 낮추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는 업무용 3000회비 이상 건축물의 인허가 시에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을 평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구체적인 세부 실천 항목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업무용 이외의 건물의 3000회비 이상 의무화, 2017년에는 모든 용도의 500회배 이상의 건축물에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2017년도에는 거의 모든 건물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단열 기준 등 부위별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과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병행하여 운영하지만 이후에는 부위별 기준을 없애고 건축물 에너지 관련 허가 기준은 소비 총량제로 일원화한다고 합니다. 즉 지금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나와는 무관한 먼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렸듯이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는 건축물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하여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용어의 정의를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입니다. 1차 에너지는 간단히 말해서 가공하지 않은 천연 그대로의 에너지, 즉 화석 연료를 의미합니다. 가스, 석유, 석탄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1차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든 에너지인 전기를 2차 에너지로 분류합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요구량, 에너지 소요량, 1차 에너지 소요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요구량이라 함은 건물의 특정 조건 하에서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물이 요구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에너지 소요량은 이러한 에너지 요구량을 공급하는 동안 손실된 기기의 손실량을 더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기는 100% 효율이 날 수 없기 때문에 작동을 하는 동안 손실이 발생을 하는 그 양에 대한 부분들을 합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에너지 소요량은 1차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1차 에너지, 즉 화석 연료의 양을 의미합니다. 즉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건물이 쾌적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느냐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앞서 소개해드린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방안의 일환이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의 산출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코2OD라는 총량제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의무사항 및 EPI 항목의 정량화, ISO 즉 국제표준 규격에 부합하는 평가 방법론의 기반으로 작성된 점, 그리고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산출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국내 13개 지역에 대한 월간 표준 기상 데이터를 제작하여 국내의 기후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에코2OD 프로그램의 작업 흐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면 시작 화면이 나타나고 건물에 대한 일반 사항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부분에서 바닥, 외벽, 지붕, 창호 등의 열 관리율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는 기계 부분의 난방, 냉방, 공조기기에 대한 사양을 입력합니다.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기사항 및 조명 밀도를 입력합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적용되었다면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 후 결과보고서를 도출합니다. 이렇게 설계한 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요량을 결과보고서로 산출하여 설계 건물의 표준 건물보다 소요량이 같거나 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에너지 소요량 기준은 서울시의 총량제 평가 프로그램인 베스에서는 그 특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표준 건물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구체적인 소요량 기준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었을 때 설계가 완료된 허가 시점에서 평가 프로그램으로 결과가 그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설계자는 설계 변경을 통하여 다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르는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2D 설계 시에 총량제 대응 프로세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설계자는 인허가 시에 총량제 프로그램으로 설계된 건물의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관련된 도면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총량제 프로그램을 형별 성능 정보를 하나씩 입력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2D 도면에서 객체의 정보를 하나씩 파악해야 하고 건물의 형태가 정형이 아닌 건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입력 객체 수가 많아져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며 설계 변경 시의 대응 또한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현업에서는 별도의 총량제 평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주는 용역사에 맡겨서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별도의 비용적 부담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담 직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데이터 입력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객들의 어려움은 비단 총량제 평가 프로그램의 이해가 필요한 뿐만이 아니라 2D 프로세스의 한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과정에서 설계자가 평가 프로그램의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해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또 반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총량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디자인하고 있는 건물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가면서 주어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설계자는 추가적인 비용과 설계 변경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레빗 기반의 에코2OD를 대응할 수 있는 애드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들은 레빗 기반의 총량제 대응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변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에코2 for 레빗 1.0의 특징은 설계자들이 사용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통해서 작업 시간을 줄여주며 실시간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한 에너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BIM 기반에서 지속 가능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된 에너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스마트 에코2 for 레빗 1.0은 2D 기반이 아닌 BIM 기반, 즉 레빗 기반에서 에코2OD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레빗 기반에서는 건물의 정보가 부위별로 위치 및 속성 값을 정의하여 작성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에코2OD 입력 시 별도의 정보를 파악할 필요 없이 레빗에서 정의된 값을 바로 에코2OD로 내보내게 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빗에서 직접 애드인 형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레빗 설계를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내가 설계하고 있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D 기반의 에코2OD 입력과 비교했을 때 사용자가 빠르고 편하게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약적으로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그럼 레빗 기반의 에너지 총량제 대응 툴인 스마트 에코2 for 레빗 1.0의 프로세스를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웹입 프로그램 실행 시 Add-in 탭에서 아이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의 구성은 3가지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코2OD의 공유 매개 변수를 일괄적으로 래빗 객체에 어태치 시켜주는 기능과 작성된 속성들을 에코2OD로 내보내기 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2OD에서 작성된 정보를 불러 들어오는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델링한 래빗 파일을 실행시킨 화면에서 에코2OD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매개 변수를 일괄적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Add-in 탭에 있는 어태치를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 내에 있는 모든 객체의 에너지 해석이라는 카테고리로 구분되는 매개 변수들이 객체에 일괄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괄적으로 생성된 에코2OD 관련 매개 변수 항목들을 객체별로 정보값을 입력하게 됩니다. 지붕, 벽체 및 창호, 바닥 순으로 필요한 객체의 정보의 값들을 차례로 입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객체 정보의 값들은 시연을 위해서 하나씩 입력하지만 실제로는 속성이 같은 모든 객체를 한 번에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작업 편의에 따라서 래빗과 에코2OD에서도 선택적으로 입력하실 수 있고 그 결과는 상호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의 속성 정보의 입력을 마쳤다면 프로젝트 일반 정보란을 작성합니다. 이 항목은 래빗에서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에코2OD 프로그램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래빗에서 작성을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래빗에서 모든 정보에 대한 작성을 마쳤다면 다음으로 에코2OD 프로그램으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에코2OD 파일의 확장자명인 ECL 파일로 래빗에서 작성된 객체 정보들을 한 번에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보낸 파일을 실행하면 에코2OD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실행이 됩니다. 앞서 래빗에서 입력하였던 일반적인 사항들을 건물 프로젝트 일반 사항들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래빗의 정보들을 에코2OD 프로그램에서 한 번에 읽어드려서 이 화면에서 객체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래빗에서 불러 들어온 객체 정보들을 건축물의 재료별 열 전도율 값을 에코2OD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씩 매치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재료별 기존 제공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열 전도율 값을 입력해주면 래빗 객체에서의 건축물의 두께와 객체의 두께와 열 전도율을 고려해서 열 관리율 값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결과물들을 한 번에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래빗에서 불러온 재료별 속성 정보 중에서 열 전도율을 입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입력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완료가 되었다면 소요량 계산을 시작하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소요량에 대한 부분들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산출된
에코2OD 프로그램에서 산출된 에너지 소요량에 대해서 다시 레빗으로 불러 들어오는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애드인 창에서 불러 들어오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에코2 화면에서의 들어온 정보들을 레빗 화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작성되어 있는 레빗 환경에서 객체의 속성 정보를 바뀌었을 때 이 소요량이 변경되는 사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작성된 에코2 파일에서 레빗으로 불러들이게 한 후에 레빗 모델에서의 객체의 속성 정보들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벽체 혹은 지붕의 두께 혹은 재료의 특성들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내용은 다시 에코2OD로 내보내기 하여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에코2OD로 내보내기 한 변경된 정보들을 앞서 설명드렸던 과정을 다시 반복을 통해서 에코2OD에서 소요량을 산출한 결과물입니다. 앞서 산출한 결과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요구량이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물에서 요구량이 기존과 변경된 부분이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소요량과 건물 1차 에너지 소요량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코2OD에서 입력하는 란은 건축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부분에 대한 사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보여드렸던 시연에서는 건축 부분에 대한 속성 정보만 변경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기계 전기 사항에 대한 부분도 입력하신다면 전체 결과물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에코2 for 레빗 1.0에 대한 작업 흐름을 간단히 보여드렸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평가 프로그램에서 활용 시 이 레빗 기반의 애드인을 사용하시면 작업자의 BIM 정보를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며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순한 기능을 통하여 편리함을 높였으며 설계 변경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가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평가 프로그램을 작성 시 정확한 데이터를 손쉽고 지속 가능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용자는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비약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2D) 기반의 에코2OD 프로그램 입력 시와 레빗 기반의 애드인을 사용하여 에코2OD 프로그램을 입력 시를 간단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소규모 근생 건물 기준으로 입력 대상 객체가 600개 정도라고 가정하면 2D 기반 입력 시에는 최소 10시간의 입력 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서 레빗 애드인 사용 시에는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비약적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설계 변경 발생 시에 대응하는 시간까지를 감안한다면 그 효과는 훨씬 클 것입니다. 즉, 사용자는 레빗을 활용하여 설계한 데이터를 애드인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에코2OD에 사용할 데이터로 내보내게 하여 에코2OD 항목들에 사용할 수 있고 또한 부가적으로 에코2OD에서 정의한 내용을 다시 레빗으로 불러들여서 지속적으로 설계하는 건물에 대한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면서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양방향 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레빗 기반의 총량제 프로그램 에드인을 활용한다면 건축물 에너지 총량제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설계하는 건축물의 성능을 레빗 기반에서 확인하면서 설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최적화된 디자인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즉, 기존의 방식으로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에너지 관련 정책의 변화의 요지는 정량화되고 종합적인 근거치들을 요구합니다. BIM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오랜 동안 건설 분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본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의 변화가 또 하나의 빔을 도입하고 준비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에너지가 BIM을 도입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속 가능한 설계에 관해서 끝으로 잠깐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건축물 설계 시 적용해야 하는 에너지 관련 규정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과정에서의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과 지속 가능한 설계 기법에 대한 도입이 요구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BIM 기반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총량제 또한 건물 전체에 대한 성능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2D 기반의 단편적인 정보로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BIM 기반의 설계를 통해서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고 또한 설비 전기적 장치가 아닌 건물의 디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패시브 디자인 요소들을 에너지 시뮬레이션 툴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설계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량적인 에너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의 전환을 통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불가능했지만 BIM 기반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레빗 기반의 총량제 대응 프로그램과 또는 오토데스크의 그린 빌딩 스튜디오와 같이 설계 초기에 건물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을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에너지 총량제를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BIM 기반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가능 설계를 위한 툴의 하나인 그린 빌딩 스튜디오는 클라우드 기반에서 건물 전체 에너지를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설계자가 건물 전체에 대한 성능 분석을 통하여 최적화된 에너지 소비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린 빌딩 스튜디오를 활용하시면 손쉬운 작업으로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하고 세부적인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해서 분석 자료를 시각화하고 수치화하여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레빗을 활용하여 설계하는 전체 프로젝트 기간에 반복적으로 분석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에너지 측면에서 최적화된 디자인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20세기) 건축 모더니스트들은 폼 팔로우 펑션, 즉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개념이 유행이었습니다. 즉 기능에 맞춰서 형태가 결정된다는 개념인데요. 오랜 동안 이 개념은 건축뿐만 아니라 산업 디자인 전반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폼 팔로우 에너지의 시대입니다.
즉 형태는 에너지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미지는 상암동에 최근에 세워진 서울에너지 드림센터의 이미지입니다. 공공기관 최초로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설계되고 시공된 건물입니다. 즉, 이 건물을 운영하는데 외부의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물인 것입니다. 다양한 패시브적 기법과 재료들이 사용되어졌고 건물의 형태 또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하여 BIM 기반의 정량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을 통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표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해 주신 분이 내용이 스마트 에코투 4 랩이 1.0을 이용해 볼 수 있는지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개발한 이 에드인 프로그램은 현재 라인테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객 지원란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테크 시스템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연락을 드리고 나머지 사용에 관련된 내용을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사전 등록하신 분들의 사전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안건축의 김승배 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에코투를 실제 실무에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에너지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는 얼마나 됩니까? 에코투가 지금 제가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코투 OD와 에코투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웨비나 중에도 저희가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는 공지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발표드렸던 에너지 총량제 대응하는 프로그램은 에코투 OD입니다. 에코투라는 프로그램은 별도의 프로그램으로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질문을 올려주신 사항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색해보니 프로그램을 백업하고 있으나 등록 절차가 필요하네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코투 OD라는 에너지 총량제 프로그램은 등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고객분께서 받으신 이 에코투는 에너지 총량제를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대응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INC 신혜미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에너지 소요량 산출을 위한 산출식을 어떻게 웹잇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나요? 일단 저희가 개발한 웹잇 기반의 에드인 프로그램은 기존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배포하고 있는 에코투 OD라는 프로그램을 전혀 수정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단지 에코투 OD 프로그램을 2D 기반에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웹잇 기반의 사용자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에너지 총량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코투 OD의 속성 정보들을 랩잇과 연동시켜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산출식이 아니라 웹잇 기반의 속성 정보들이 에코투 OD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 에코투 OD에서 필요한 속성 정보들도 필요한 것들만 랩잇 창에서 불러들여서 상호 연동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들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BIM 관련돼 있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건설회사에서 한국경영원의 경영원 인재개발원의 배태권 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건설회사에서 BIM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기업은 몰라도 중소기업은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의 주제가 BIM은 아니지만 BIM 기반의 지속 가능한 설계에 대한 사항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마지막 부분에 강조드렸듯이 BIM에 대한 얘기는 아직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책에 필요한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지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큰 흐름에서 변화해야 가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즉 당장 BIM에 대해서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늘 설명드렸던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정책 혹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자의 노력 혹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입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BIM 관련되어 있는 질문은 오늘 에너지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때는 피할 수 없는 필요 불가결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만 더 드리고 오늘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고현진 님이 질문해 주신 오늘 발표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또한 에코트 OD 애드인 프로그램처럼 저희 라인테크 홈페이지에 지원 요청란에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리고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Q&A 시간을 마무리를 하고요. 별도로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들은 세미나 이후에 일괄적으로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의 일이라고 강 건너 불 보듯 구경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